판매사를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요. 판매사를 가면서 15일간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15일만큼만 뛰면 성공 못하면 기적이겠다. 왜냐? 그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는 그렇게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뛰는 사람이 없어요. 목표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회장님 강의에 여기저기에 묶여 있죠. 성공하신 분들이 목표의식 없이 성공하신 분들은 세상에 없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싫어도 감수해내고 싫어도 해낼 수 있고 그걸 해내는 과정에서 성공이라는 게 가까워지는 건데 특히 판매사 있죠. 판매사를 우리가 시작하고 3개월 이내에 판매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판매사를 가신 분들은 스스로가 느끼신 게 있으실 거고 사람은 절대 목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만큼의 활동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활동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제가 이 사업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판매사 유지 목표를 두고 이 일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지 목표 없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내가 빨리 사람들을 깨워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모집해서 내 소비자를 늘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겐 PV 목표가 필요하고 하루에 최소한 5명 이상을 만나고 10명 이상에겐 연락을 돌려서 PV를 발생을 시키고 쓰는 사람을 늘려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목표가 없이도 PV층을 충분히 늘려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치관이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분이 아니시라면은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더군다나 처음에 회사 소개를 듣고 제품이 좋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셔서 사업자가 되기로 결단은 하셨는데요. 그 뒤로 목표는 가지지 않고 그냥 내가 느낀 애터미를 남이 알아주기만 바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목표를 잡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중에요. 우리는 어차피 임페리얼까지 성공자가 되려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직급이라는 건 당연히 가야 되겠죠. 세일즈 마스터가 뭐예요? 세일즈가 판매예요. 그죠? 판매의 달인이에요. 마스터를 굳이 뭐 재미난 얘기로 하자면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격증을 딴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판매사를요. 때가 되면 가야지라고 늦추고 미루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늦추고 미루다 보면은요. 판매사가 계획 잡기 전에 애터미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목표 없이 움직이시는 분들의 생명력은 굉장히 짧아요. 자, 이 사업 처음 결단하고 시작하셨을 때 결의결단문 작성하셨죠? 남편이 아무리 접시를 던지고 뜯어 말려도 나는 하겠다. 다리뭉둥이를 끈질러 놔도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성공하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잘 잡수시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다면 여기는 아마 8등신의 황금 비율의 몸매를 가지신 분들만 계실 거예요. 다이어트 목표 잡고 이뤄내신 분들 얼마나 계세요? 금연 목표를 잡고 이뤄내신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모두가 처음에는 목표를 잘 그리고 해내겠다라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평생 소비자 늘려가고 잘 팔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했던 경험과 나의 노력을 복제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밑에 여러 명의 사람이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말하지 않아도 계획 잡지 않아도 목표를 굳이 전가하지 않아도 목표의식을 100% 가지고 뚜렷이 가지고 내가 한마디도 거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할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성공하였다는 파트너가 10명이 왔을 때 10명 중에 1명이 아니고요. 거의 20명 중에 1명이에요. 서로가 공유하는 목표에 의해서 그 사람은 뛰게 되고 명단을 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업의 맥락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맥락은 내가 명단을 풀고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이 명단을 풀고 또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이 명단을 풀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시스템 소득이 되어가고 개보도가 무한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가지자면 사람들은 명단을 풀지 않아요.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명단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유치하게 말씀드리자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제품이 맨날 휴지 쪼가리만 들어가요. 휴지 쪼가리 팔아가지고 오토팜에다 달라면 몇 개 팔아야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미역 팔아가지고 오토팜에다 달려면? 미역 팔아가지고 오토팜에다 달라면 미역으로 이불을 덮고 자고 365일 내내 미역만 먹어도 소비가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역을 먹어봤더니 야 이렇게 싸고 좋은 미역을 애터미에서 특별히 개발했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 라고 하는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보통 적당한 시기에 판매사를 가고 목적을 가지고 포인트를 해내지 않다 보니까 주력 제품이 안 들어가고 유야무야 그냥 시간만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필요한 거 있으면 써줘. 그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써주세요 했을 때 가장 많이 팔았던 게 우리 허브데이 라이너였어.
아주 차 트렁크예요. 박하향이 아주 진동을 했어. 라이너를 하도 싣고 다녀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세요. 그 경험을 몇 달을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라이너를 365일치를 성구매한 사람도 절대 애터미에 관심을 안 가져. 뭘 쓴 사람이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느냐? 우리 주력 제품을 쓴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소비자를 형성해놓고 판매사를 가요. 일이 그러니까 더럽게 더뎌지는 거예요.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포인트도 최소한 250만 PV를 해야 판매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0만 PV를 15일의 목표를 가지고 내 명단들에게 전달을 하려니 이왕이면 주력 제품, 그 사람이 썼을 때 정말 좋은 걸 알고, 그죠? 정말 좋은 걸 알고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제품 위주로 내가 부탁을 해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찾게 하는 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력 제품을 알릴 기회를 날리시는 거예요. 내가 부탁을 해서 그가 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판매사를 가는데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해서 내 명단들에게요, 그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단들이 명단을 풀어줘야지만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사업을 할 거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판매사를 그래서 명단을 제대로 풀기 위한 과정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얘기 들으니까 부담이 돼서 더 못하겠네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는 노인데도 다 아는 판매사를 그래 못한다라고 지금 절름발이를 절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저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성공은 하고 싶은데 남에게 부담을 못 주겠어요. 제가 부담돼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성공은 하고 싶은데 부담을 못 주겠어. 부담을 주기 싫으면 성공을 안 하셔야 돼. 근데 부담이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 판매사 갈 때요, 되게 웃기게 갔어요. 친구들이 지 손으로 생필품을 사본 경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젊고 팔팔한 이제 막 29, 30 된 놈들이 해모임을 먹고 내가 잔병치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근데 판매사를 하려고 봤더니 제 인프라는 다 장가 안 가고 지 손으로 생필품 안 써본 놈들밖에 없어요. 전화를 했어요. 나 이런 거 시작했는데 좀 사주라. 야, 내가 그런 걸 왜 먹어? 그런 걸 왜 써? 니네 엄마 주라고. 30만 6천 원 빨리 보내. 안 보내면 죽여버릴 거야. 쓸 수 있는 소비자한테 가게끔 하는 게 저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드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완벽한 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사람이 생겨나고 조직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완벽하고 우리 제품이 완벽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용기와 들이대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을 시스템으로 하셔야지 왜 개인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셔. 개인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어플 개발하러 가시는 게 빨라요. 어플 개발하러. 자, 제가 그 경험을 다 하고 판매사를 가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라도 부탁해서 제품 들어가는 분이 제품을 끝내는 써보고 제품이 좋아서 소개해 주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사람에게 저라고 사람한테 부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직 모를 뿐이지 다른 데 가서 수백만 원 주고 이런 제품 사는 것보다 차라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고 이 제품 사서 먹는 게 그의 건강에는 최선책이고 그의 가족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원래 명단 작성과 초청과 만남이라는 단계의 성공의 8단계는요. 결의결단이 안 떨어지신 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의결단이 안 떨어지신 분들이 초청과 만남 명단 푸는 활동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나는 끝끝내 사람에게 부담은 못 주고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도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포기는 못하니까 한 1년 정도 매달려 있다가 스폰서가 나쁜 짓 하나 하면 꼬투리 잡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부터 결단을 정확히 하시고요.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를 아시고 판매사를 내가 이 시기에 힘들 수도 있지만 용기가 안 나긴 하지만 모두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내가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가는 데 있어서 호선님 판매사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가 용기를 내서 판매사를 가고 명단을 풀고 제품을 알렸어요. 그럼 이제 자가소비자가 생기겠죠. 나 혼자 판매사를 갔을 때 평균적으로 자가소비자 5명에서 10명. 또 내 밑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성공하자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안내해주는 방향성이 뭐예요? 성공의 8단계의 방향으로 안내를 하지만
그분에게 판매사에 대한 목표를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판매사를 가면서 또 그분도 명단을 풀겠죠. 그렇죠? 자, 또 이제 재구매 소비자 그 안에서 또 생기겠죠. 제가 실제로 좌측에 판매사를 3명 정도 보내고 우측에 판매사를 4명 정도 보내고 나니까 자동 프로토 넘치는 프로토가 되더라고요. 왜냐? 그들의 인맥이 나의 인맥과 합산이 돼서 나는 10만큼의 노력이 남들의 또 90만큼의 노력이 합산이 돼가지고 벌리는 돈이 우리의 수당이기 때문에 판매사가 이 사업의 꽃이라는 생각을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그런데 미팅을 다니다 보니까 팀장님들조차도요. 판매사 미팅을 못 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판매사 미팅을 못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성공시켜줄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죠. 왜냐? 그가 부담이 될까봐 말을 못 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 성공은 하고 싶은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고 말아야 돼요. 성공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저기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 가슴 볶아요. 스폰서 가슴을 꽂고 있어. 이왕 용기 내서 시작했으면 확실히 시작을 해버려야죠. 용기 내서 판매사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판매사도 가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매사를 가라고 판매사를 가셔야지만 이 사업의 스타트가 되고 명단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미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담될까 봐요. 안 할까 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아니 그 사람이 안 할까 봐 애터미를 그만둘까 봐 그 얘기를 못 하신다는 얘기는 그가 성공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목표 의식을 갖는 연습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명단을 빠른 시간 내에 완벽히 풀어내는 활동을 내 파트너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요. 아니요. 내 파트너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이 드셨으면은 그거를 미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미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나만 할 줄 알지 남에겐 그거를 복제를 못 시켜주면은요. 안 돼요. 그건 부담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성공해 가는 길에서요. 판매사를 가지 않고 성공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혹시 판매사 안 갔는데 본사에서 임페리얼 마스터로 인정해 드릴게요라고 전화 받으신 분 계세요? 아직 판매사 안 가셨는데 이제 회사에서 당신의 노고를 치하해주는 의미에서 연금으로 200만 원씩 드릴게요라고 전화 받으신 분 계시냐고요? 없으실 거예요. 그런 일은 세상에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판매사를요. 용기를 내서 짧은 기간에 명단을 풀면서 잘 가셔가지고 그걸 복제해 주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걸 복제해 주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근데 간혹 이 판매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왜 부정적인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 내 팀장과 내 국장과 내 본부장이요. 자기 직급 맞추는데 나의 판매사를 이용해 먹는 거를 몇 번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판매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완벽히 퇴색이 돼버려요. 완벽히 퇴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혹시나 내 조직 내에서 판매사의 흐름이 끊겨 있거나 판매사를 가는 걸 성공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판매사를 가는 걸 스폰서 돈 벌어주는 꼴이라고 생각하는 팀을 거느리고 있는 팀의 리더가 계시다면은 나 먼저 돌아보세요. 누가 판매사를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판매사의 도전이라는 게 흐름이 끊겨있던 조직은 절대 다음 판매사가 형성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판매사는요. 아름답고 고귀한 거예요. 왜 많은 분들 머릿속에 부담이고 때가 타 있는지를요.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내 하부에 판매사가 지속적으로 육성이 돼야지만 개보도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치관이 다르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개보도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판매사의 중요성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설명 못 드리는데 판매사의 중요성을 혹시나 이해를 못 하셨다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스폰서라는 분에게 따로 전화하셔가지고요. 판매사가 복제가 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다시금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 백날 하셔봤자 이거 소용없어요. 백날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